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폐기와 김정은 체제 보장을 맞바꾸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미준의 탈북자들은 물론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세계인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평온해 보이는 일상생활과는 달리 내면 생활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 위정자들의 폭정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인권 문제가 유엔을 비롯해서 한국이나 미국이 앞장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염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 여러분이 그 북한 인권이 나쁘다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 가장 인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누굴까요? 그건 국가입니다. 왜 국가가 가장 쉽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냐면 국가가 사람들이 만든 조직 중에 가장 권한이 세기 때문입니다. 파워풀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도 넣을 수 있고 사형도 시킬 수 있습니다. 남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국가 이외에 가진 데가 있습니까? 유엔도 그런 권한이 없고 아무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지만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는, 중요한 인권 침해는 다 국가가 합니다. 북한은 인권 지표를 매기면 거의 제일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프리덤 하우스가 매기는 인덱스는, 지표는 1에서 7까지인데 1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인권이. 7이 제일 나쁜 건데 북한은 7입니다. 특히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김과 왕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소수 권력 집단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에 앞서 다수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탈북의 동기를 인권 탄압에 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오직 태어나서 당과 조국을 위해서 또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정말 이 두 사람한테 충성을 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의 대가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의 쌀이 보장되고 로임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처녀 시절에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그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실 북한의 실상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보다 더 하겠습니까? 북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겪다가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참 너무나도 발전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북한 땅에 있는 또 형제분들도 그렇고 또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체제가 한 인간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그 민족을 얼마나 참혹하게 만드는지 저는 실질적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그 김일성이 꿈꾸고 수립했던 공산 체제는 제가 있을 때 1994년부터 1996년 말까지 3년 동안에 300만 명을 굶겨 죽이는 네. 그런 참상을 빚어낸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이거 지금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네. 이거를 제가 어토 원비어 네. 아버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생들에게 이걸 내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어토 원비어 청년이 예, 원비어. 네. 억울하게 그렇죠. 김정일에 의해서 살해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아픔에 한국에서 동참하고자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토 원비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분노하고 네. 같이 슬퍼하고 네. 또 어토 원비어가 당한 이번에 그 참담한 만행은 네. 북한 주민들이 70년 동안 네. 겪고 있는 그런
만행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끝나지 않는다면 미래 진행형입니다. 북한을 경험한 저희들이 보기에 한국의 진보, 한국의 좌파는 다른 나라의 진보, 좌파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남북 정상회담 3번째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북한 인권 얘기. 그러면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 인권 얘기 안 하고 북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은 수령 포갑 체제를 유지하는 그 포갑 체제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인데, 자, 이 핵무기를 없앤다고 칩시다, 우리가. 핵무기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포갑 체제가 사라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을 따지지 않고 수단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삼는다고 하게 되면 북한 문제는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그 정상회담 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된다고 저는 그 미국 정부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마 북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핵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포갑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지만 북한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사라지거나 종식되는 것이 평화인 것이지, 그 포갑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북한 주민들이 그 치아 밑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게 평화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화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하고 대화만 되면 평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면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북한 방문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비춰지는 겉모습에 북한의 인권 탄압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특히 지난날 한국의 제3공화국 등 군부 정권을 독재로 몰아붙이며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민주화 세력들이 한국의 집권 세력으로 부상한 현재 남북한 간 빈번한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인권 문제에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어도 북한의 인권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한 간 거리가 좁혀진 현 시점에서 언젠가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될 한국이 지원 이전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